미국 물가는 4.2%, 2023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영상에선 CPI가 마지막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젯밤에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금리는 크게 튀지 않았습니다. 정작 먼저 조정을 받은 건 채권이 아니라 반도체였는데요. 반도체 지수가 3.6% 빠졌습니다. 여기에 오늘 아시아장에서는 이란 뉴스까지 겹쳤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추가 공습 이후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발표했고요. 브렌트유는 95달러대까지 올랐습니다. 다만 여기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걸 AI 끝났네로 읽으면 다음 판단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질문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가는 올랐는데 왜 채권보다 AI가 먼저 가격 조정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AI 청구서는 지금 어느 시장으로 날아가고 있는지, 나나의 시선에서 놓치면 안 될 데이터를 확인하세요. AI 하락장은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AI는 수요가 꺾인 게 아닌데요. 어젯밤 S&P 기술 섹터는 고점 대비 11% 빠지면서 공식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 하락의 성격이 다르단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오라클부터 보겠습니다. 분기 매출 191억 8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앞으로 매출로 잡힐 수주잔고 RPO를 보면요. 6,380억 달러까지 커졌어요. 수요만 보면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근데 주가는 시간외에서 밀렸어요. 왜냐? 연간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237억 달러였고요. 회사가 내년에 부채화 증자로 약 400억 달러를 더 조달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시장은 수주가 아니라 그 수주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돈을 본 겁니다. 시장이 던지는 질문은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AI 주문이 얼마나 크냐를 물었다면 이제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 주문을 처리할 돈은 어디서 나오냐? 부채냐? 증자냐? 현금 흐름이냐? 그 돈의 가격은 대체 얼마냐? 슈퍼마이크로는 이 질문을 더 거칠게 받아내야 했는데요. AI 서버 주문 대응을 위해 70억 달러 규모의 증자와 연계증권 발행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20곳이 넘는 고객한테 약 390억 달러의 주문을 받았다는 게 회사의 설명인데, 회사 스스로 확정 계약이 아니고 취소나 지연이 가능하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어제 시간에서 보였던 마이너스 8% 하락을 주주 희석 부담이라고 짚어드렸었죠. 정규장에서는 마이너스 28%까지 낙폭을 크게 키웠습니다. 주문을 만들 부품값을 주주의 돈으로 메우는 순간 주식이 먼저 반응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시장은 이제 AI 기업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돈을 벌면서 투자하는 AI, 고객이 비용을 분담해주는 AI. 오라클만 해도 고객이 GPU 값을 선납하거나 직접 가져오는 방식으로 750억 달러를 분담하고 있어서 같은 조달 부담이라도 체감이 확 다릅니다. 현금 흐름이 강한 AI, 그리고 주문은 많은데 계속 자본시장에서 돈을 가져와야 하는 AI. 이 넷은 서로 다른 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AI가 끝난 게 아니에요. AI의 자본 비용이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반도체 지수가 빠진 건 수요 부족이 아니라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 비용이 다시 가격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본 비용이 왜 갑자기 올랐느냐? 어젯밤 CPI부터 봐야 그림이 보입니다. 어젯밤 9시 30분에 발표된 미국 5월 소비자 물가. 전월 대비 0.5%였고요. 전년 대비는 4.2% 올랐습니다. 1월에 2.4%였던 물가가 5달 만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숫자만 보면 굉장히 뜨겁죠. 근데 시장은 헤드라인 숫자만 본 게 아닌데요. 당연히 구성을 받겠죠. 이번 상승의 중심은 에너지였습니다. 에너지가 한 달에 3.9%가 뛰면서 5월 상승분의 60%가 넘는 숫자를 에너지 혼자 만들었고, 1년 전과 비교해도 에너지만 23.5%가 올랐어요. 반대로 식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 물가는 전월 대비 0.2%, 시장 예상치였던 0.3%보다 오히려 낮았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2.9%고요. 여기서 해석이 갈립니다. 헤드라인만 보면 연준이 더 매파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가 되는데, 근원만 보면 아직 서비스와 임금으로 넓게 번진 건 아니다가 돼버립니다. 어젯밤 채권 시장은 일단 후자에 가까웠어요. 10년물 금리는 발표 전후 4.53% 부근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안 튀었다는 건 시장이 이번 CPI를 아직은 에너지 중심 충격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직 가격에 덜 들어간 게 있죠. 이 에너지 충격이 다음 달 근원 물가, 생산자 물가, 임금 기대까지 번지느냐입니다. 그래서 1차 검증이 바로 오늘 밤이에요. 오늘 밤 9시 30분에 5월 생산자 물가 PPI가 나옵니다. PPI까지 강하게 나오면 에너지 일시 충격이라는 해석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PPI가 안정되면 6월 들어 휘발유가 이미 꺾이고 있는 만큼 5월이 물가 정점이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립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CPI 숫자 자체보다 2년물 금리가 오르느냐,
조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인연물이 오르면 시장은 동결을 넘어 인상 가능성까지 가격에 넣는 거고, 조용하다면 이번 CPI는 단발 이벤트로 소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어젯밤에도 또 움직였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 좀 무거운데요. 어제 일시 중단이지 종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표현보다 한 단계 더 조심해야 할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추가 공습을 단행했고, 이란은 이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 이후 브렌트유는 95달러대까지 올라갔는데요. WTI도 92달러대까지 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이란은 폐쇄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상업통행이 아직 움직이고 있다고 반박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건 호르무즈가 완전히 닫혔다가 아닙니다. 호르무즈 폐쇄 리스크가 유가와 인플레 기대에 얼마나 붙고 있느냐입니다. 이란의 폐쇄 발표가 나오면서 유가 프리미엄은 한 번 더 붙었습니다. 여기서 가격만 봐서는 안 됩니다. 같은 날 나온 미국 에너지정보청 재고 데이터도 유가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미국 원유 재고가 한 주에 720만 배럴 줄었습니다. 시장 예상이 400만 배럴 감소였으니 거의 2배가 빠진 거고요. 재고는 4억 2,650만 배럴로 5년 평균보다 5%가 부족합니다. 정제시설 가동률은 95.3%고요. 기름을 거의 풀가동으로 뽑았었는데 창고는 비어간다는 그림입니다. 여기에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에너지부가 전략 비축유에서 최대 4천만 배럴을 추가되어야 하는 입찰을 열었습니다. 유가 상단을 누르겠다는 정책 완충인데 시장은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완충 장치를 꺼내들 만큼 공급 압력이 실제로 존재한다. 근데 완충 장치는 커졌는데 그 완충 장치의 잔고도 얇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1억 3,300만 배럴 정도가 대여로 나갔고요. 미국 에너지 정보청 기준 비축유는 3억 4,920만 배럴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전이 경로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유가가 90달러대 중반에서 버티면 헤드라인 물가가 안 꺾이고, 금리 인하 기대가 밀리고, 미래 현금 흐름을 당겨서 가격을 매기는 성장주에 할인율 천장이 생긴다. 반대로 실제 통황이 계속 유지되고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더 확대되지 않는다는 확인이 나온다면 이 프리미엄은 빠르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가는 단순한 원자재 가격이 아닙니다. 유가는 CPI의 꼴이에요. 그리고 그 꼬리가 지금 기술주 밸류에이션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구서가 가장 크게 꽂힌 시장이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 투자자분들은 여기 꼭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런던 증권 거래소 기준으로 6월 들어 아시아 주식장에서 외국인이 빼간 돈이 약 270억 달러입니다. 그중 한국에서만 약 126억 달러가 빠졌어요. 대만은 80억 달러가 빠졌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빠져나간 건데요. 왜 한국이 1순위 매도 대상이었는지도 봐야겠죠. 코스피는 시가총액의 40%가 반도체에 몰려있는 시장이고, 어젯밤 반도체 지수 하락의 주범은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었습니다. 여기엔 수급보다 깊은 고리가 하나 존재하는데요. 미국 AI 인프라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고객사들이 발주 속도, 재고, 가격 협상력에서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HBM과 메모리 수요 자체는 살아있다는 건 좋은 소식이지만 그 수요가 매출과 마진으로 넘어오는 속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게 나쁜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장을 외국인 매도 하나만 보면 절반만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틀 전 기관이 2조 원 중반대 순매수로 8%대 반등을 만들었죠. 어제는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매도세로 돌아섰고 개인이 받는 그림으로 바뀌었습니다. 방어선에서 하루 만에 손바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급을 세 겹으로 보셔야겠는데요. 첫 번째, 외국인 현물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지. 두 번째, 외국인 선물 포지션이 현물과 같은 방향인지. 현물도 팔고 선물도 팔면 진짜 이탈이고요. 현물은 파는데 선물에서 반대 포지션이 잡히면 포지션 조정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 기관 매수의 질이죠. 금융투자 중심의 단기 수급인지, 투신과 연기금까지 따라붙는 장기성 방어인지에 따라 방어선의 신뢰도가 갈립니다. 여기에 한국은 환율과 물량 변수가 겹칩니다. 스페이스X가 금요일에 상장을 하는데 조달 목표가 750억 달러입니다. 미국 증시가 받아내야 할 역대급 물량이에요. 스페이스X IPO에 들어가려는 한국 자금이 달러로 바뀌면서 원달러 시장을 흔들었는데 그 규모가 약 15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고 이제 거의 소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원화 약세 압력 하나가 줄었다고 볼 수 있지만 상장 이후 추가 배정이나 한전 수요가 다시 나오는지가 관건입니다. SK 하이닉스도 이르면 8월에 미국 ADR 상장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최대 140억 달러 조달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회사는 규모와 시기가 미확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길게 보면 한국 반도체에 글로벌 자본이 직접 들어오는 통로지만, 짧게 본다면 미국 시장이 AI 물량을 얼마나 소화하느냐란 시험을 한 번 더 치르게 되는 겁니다. 해외 중앙은행과 지표도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중국 5월 생산자 물가가 전년 대비 3.9% 올랐어요. 4월 2.8%에서 한 달 만에 1.1%포인트가 뛴 거고, 2022년 7월 이후로는 최고입니다. 근데 소비자 물가는 1.2%에 머물렀는데요. 공장 원가는 뛰는데 전가를 못하는 마진 압박이고, 중국발 저물가가 미국 물가를 눌러준다는 가정도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다만 수요 과열이 아니라 비용 압박에 가깝다는 건 구분해야 합니다. 캐나다 중앙은행도 같은 날 기준금리를 2.25%로 동결하면서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하는 연준의 거울을 보여줬어요. 가장 의외였던 건 일본입니다.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가 간낭종 감염으로 입원해서 다음 주 6월 15일, 16일에 있을 정책회의에 불참합니다. 1998년 현행체제 이후 총재가 회의에 빠지는 건 처음인데요. 이코노미스트 94%가 이번엔 0.75%인 정책금리를 1%로 올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인상보다 중요한 건 총재가 없는 회의에서 다음 인상 신호가 약해지느냐예요. 엔화가 흔들리면 글로벌 금리 차와 캐리 트레이드가 흔들리고, 그 파도는 원화와 외국인 수급까지 번지게 됩니다. 오늘 시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에너지가 물가를 밀고, 물가가 금리 기대를 잡아두고, 그 금리 환경에서 AI는 성장 스토리가 아니라 자금 조달 능력으로 재평가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평가의 1차 청구지가 아시아에서는 한국이었다는 거죠. AI가 끝난 게 아니라 AI를 지탱하는 돈의 가격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유가발 물가와 금리, 그리고 AI 기업들의 신규 발행 물량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이 국면에서도 시장이 AI 실적 프리미엄을 지금과 같은 가격에 계속 인정해 줄 수 있느냐, 그리고 한국에서는 외국인 유출과 기관 방어선 중 어느 쪽이 더 강하게 작동하느냐, 이건 한국 투자자에게도 굉장히 큰 심리선이 될 겁니다. 오늘의 판단 기준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PPI와 인연물의 답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